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배색 디자인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조색 훈련이 돼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기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색도 중요하지만 배색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조색이 여러분들 우리 시험 볼 때 50점이고 배색이 50점 이렇게 배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색만 잘해서는 합격이 어렵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1교시 조색에만 거의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2교시 배색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방법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대충 하죠. 그리고 또 글 쓰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막 어렵다고 느끼는데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다 어렵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이해하고 방법을 좀 알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컬러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뭐라 그랬었습니까? 색을 가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총칭해서 그냥 컬러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전문적인 용어를 통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자, 마치 좋은 요리사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컬러리스트는 요리사 또는 음악가 이런 어떤 우리 이 시감각의 그러니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이 재료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리사는 무엇으로? 요리로, 식재료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요리사가 되려면 일단 먼저 이 식재료,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고추라도 그 맛이 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어떤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맛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맛을 만들고 싶을 때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먹이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아무리 좋은 음식,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이 그 음식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체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그 음식이 그 사람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니즈라든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었습니다. 색을 우리는 재료로 하죠. 그죠? 식재료가 아니야. 색재료로 어떻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떻게 행복하느냐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배색이야, 배색. 자, 조색 훈련을 이제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주어진 색을 똑같이 물론 그것이 실제 이제 훈련이고 시험 볼 때의 모양이지만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색상과 명도와 채도의 각각의 어떤 맛, 우리는 이제 맛이 아니죠. 눈으로 보는 이제 맛이라는 표현보다 뭐라고 한다 그랬어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연상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빨간 맛, 그러니까 매운 맛 그러잖아, 단맛 그러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빨간 맛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럼 빨간 맛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맛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연상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빨강의 맛, 즉 빨간색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연상, 구체적 연상, 추상적 연상, 부정적 연상, 긍정적 연상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했던 거 앞에서 강의했죠, 그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맛을 느끼는 건데 무엇으로? 시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맛을 느끼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의 맛? 색상의 맛, 명도의 맛, 채도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색을 통해서 그러한 색상, 명도, 채도의 속성들, 빨간색의 빨간 색상, 빨간 명도, 빨간 채도의 그 속성들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다 요리해보고 이제 선생님이랑 지금 조색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도라고 생각했던 그 막연함이 실제 조색을 해보면 모르더라 이거야. 채도도 잘 볼 줄 몰라요. 명도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할 줄 모릅니다. 색상만 조금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그 절대 음감이라 그래가지고 띵 그러면 뭐 도미소 이런 식으로 분해해가지고 이해하듯이 절대 식감 이래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면 그 음식이 어떤 것들이 서로 이렇게 같이 혼합됐는지를 이해하듯이 우리도 어떤 색을 보면 그 색 안에 어떤 색들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가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즉 색을 분석하는 훈련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조색 훈련이야.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조색을 개념도 모르고 볼 줄도 모르고 구분할 줄 모르면서 분석할 줄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막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 훈련의 목적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색이라는 것은 뭐다? 배려하는 색이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뭐야?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그 상황의 분위기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요.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 이거 아시죠? 음악이 사실 되게 강력해요. 음악 자체가. 왜냐면 여러분들 음악 듣다 울잖아. 막 듣다 막 어떤 내 감정과 일치될 때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의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컬러는 그 영화라는 어떤 그 미디어, 그 영화를 하나 만들 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사람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만드는 종합 예술 또는 종합 디자인, 종합적인 작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어떤 무언가 영화를 만들든 또 뭐 어떠한 디자인을 하든 간에 항상 컨셉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든 디자이너든 그 감독이든 그 사람이 뭐 하려는 전달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컨셉이라 그래요. 근데 그 컨셉이 뭐 슬픔 또는 뭐 기쁨, 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 뭐 비극적 사랑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극적 사랑이라는 그것은 하나의 컨셉이고 그럼 비극적 사랑에 맞도록 형태, 색,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각 5가지 감각 가지고 그 슬픈 상황을 인지해서 내 감정이 슬퍼 하면서 그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의 시감각들, 시각, 촉각, 후각, 미각 이것이 일치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아주 강한 카타르시스 또는 뭐 행복감 또는 그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을 하는 데 목적이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그 비극적 사랑은 자 색상은 어떤 맛일까? 그렇죠. 빨간 색상이에요. 그럼 빨간 색상도 노랑 빨강이 있고 보라 빨강의 기미가 있는 빨강이 있죠. 어떤 빨강이 맞겠어? 그렇죠. 보라 기미의 빨강이 좀 더 맞고 명도는 고명도 흰색, 회색, 검은색. 그렇죠. 중명도 이하 정도가 좋겠죠. 그래서 채도도 마찬가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니까 고채도. 그러면 고채도의 중명도 이하의 빨강의 보라 느낌에서의 여러분들이 색을 선정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고 제안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화 감독이 어떠한 일단은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그죠? 그 분위기도 맞춰야 되고, 또 그 분위기에 맞는 색도 입혀야 되고, 또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감독이라는 사람이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거죠. 그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함께 해서 감독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로미오 줄리엣가 로미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줄리엣가 막 울고 있는 아주 슬픈 극도의 그 비극적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 형태도 막 그 스머프 마을 같이 깜찍한 그런 마을에 색은 뭐 노란 빨강에 밝고 또 채도가 높은 아주 그런 경쾌한 느낌의 그런 색에 음악은 또 어떤 음악?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이런 노래가 지금 나와요. 근데 너무 슬픈 상황이야.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분위기를 맞춰주지 않을 때 어때? 절대 그 어떤 비극적 사랑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에서 음악을 어떤 음악 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슬픈 음악을 깔잖아요. 우리 감정은 그 상황이 슬퍼져요. 똑같은 상황인데 무슨 즐거운 음악을 틀잖아요. 또 기뻐져요.
그게 우리의 컬러, 색으로 마찬가지 음악과 같은 음악이나 음식같이 그러한 분위기를 맞춰주는 거야. 무엇으로? 색상과 명도와 채도로 맞춰주는 거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배색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걸 써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배려하는 것이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들도 탁상 행정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 했죠. 나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악이 아니라 나밖에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얄팍한 지식과 경험 가지고 디자인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죠.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얼마나 알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디자이너들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물론 알고는 있어야 되고 경험도 해야 되지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인식을 잘하는 사람들,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미술, 그림 막 진짜 되게 잘 그리는 게 서 디자이너가 된다면 너무 좋겠어. 여러분들, 과거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썼던 그 당시 썼던 물감이 더 품질이 좋았을까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쓰는 물감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일까요? 지금의 학생들이 쓰는 물감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이에요. 게다가 과거에 비해서 선명하고 밝은 그러한 물감의 색을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저 막말로 과거에 일반 그 그림 그리던 작가들 잘 그리죠? 그럼 그 작가들이 정말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의 고등학교 애들 1학년부터 3학년 3년 내내 입시 미술 했던 애들이랑 누가 더 잘 그릴 것 같습니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거의 삐까삐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잘 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인 그림을 잘 그리는 것 그 자체가 물론 그건 중요하죠. 그게 바탕이 돼야 내가 원하는 어떤 의도를 담을 수 있으니까. 그죠?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어떠한 의도나 디자인 뭐 이런 것들, 그런 컨셉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색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뭐 하라고 그랬어? 내가 작가 하라고 그랬어. 작가.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디자인사예요. 디자인사. 배색 그 시험을 되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답답해 죽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디자인사도 어려운 게 아니라, 자, 뭐 시험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조용우 선생이 연상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조용우라는 인간이 어떤 맛이 나는지를 한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맛은 우리 시감각은 단맛, 짠맛 이것도 있지만 우리는 되게 많은 그 시감각은 다양한 맛들이 있어요. 뭐 행복하다, 즐겁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짜증난다, 아프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감정이죠. 그러면 조용우 선생이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그랬더니 보통 어떻게? 조용우 선생님의 머리가 크니까, 조용우 선생의 코가 뽀짝하니까, 조용우 선생님의 피부가 연상되는 다크톤의 막 이게 아니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우라는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맛, 뭐야? 열정적이다, 되게 진지하다, 재밌다, 재수없다, 뭐 이런 나의 그 감정의 느낌 있잖아요. 조 선생이라는 사람의 감정의 느낌과 관련한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들이 배색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자, 힘들어서 그래요. 자연이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연 그러면 이제 대부분 생각나는 게 나무, 돌, 바다, 하늘 그래. 하늘이 연상되는, 바다가 나무가 연상되므로 바위가 연상되므로, 그거 아니고요. 어떻게 바위와 나무라는 게 맛이 느껴지니? 우리는 맛이 느껴져야 되잖아. 그럼 뭐야? 자연이라는 그 자연에서 느껴지는 맛이 뭐예요, 여러분들? 편안하다, 스트레스가 풀리고 안정감이 든다, 기쁘다, 힐링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 그 느낌과 관련한, 그래서 편안하다라는 맛이 느껴지잖아요. 자연에서의 맛, 즉 자연에서의 연상되는 뭐예요? 편안함, 그지? 그 편안함과 관련해서의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지정해 주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 자연의 편안함, 그럼 뭐예요? 편안함이라는 거는 보통 밝아요, 어두워요? 좀 밝은 편이잖아. 그러니까 고명도에. 채도는 어떤 채도죠?
편안할 때는 좀 채도가 낮죠. 그러면 색상은 편안하니까 한색도 쓸 수 있고 난색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한색, 난색 다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편안함이라는 것은 색상의 맛보다는 약간 색조의 맛과 연관이 되니까 명도는 고명도에 채도는 저채도로서 빨주노초 파나바 아무거나 써도 되잖아. 그럼 다른 또 다양한 어떤 조건을 주면 거기에 맞도록 또 색상도 지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어떤 맛에 대한 연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정에 대한 배색이지 조선생의 머리는 크니까 고명도에 이게 아니라고요. 자연은 나무가 어쩌고 소나무 막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 안에는 막 시체도 있고 동물 시체도 있고 똥도 있으면 그것도 연상하시지. 자연이라는 그 안에서 만약 혹독한 그 자연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또 자연을 어떻게 연상하겠어요? 그죠? 저명도로도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색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거나 딱 이렇다라는 어떤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한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고 내가 수십 번 얘기하잖아. 균형과 조화입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알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디자인서도 그냥 암기해서 하려니까 그 디자인서 하나만 공부하라고 하면 그 많은 작가를 어떻게 외우며 그 작품들을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작품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 특징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쉬운 게 야수파잖아요. 야수파 뭐 이런 거. 야수파가 연상된다라고 하면 야수파의 작가의 무슨 작품이 연상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연상되는이란 말을 쓰면 안 돼. 보통 연상이란 말을 쓸 때는 보통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짠 소금을 먹었잖아. 그럼 모두가 다 뭐라고 느껴? 짠맛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금 먹으면서 달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뭐 혀에 어떤 고장이 나서. 그럼 그 사람한테는 소금은 단맛이야. 그럼 그 사람이 그럴 거 아니야. 역시 단맛을 낼 땐 소금을 넣어야 돼. 그럼 그 사람한테는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틀리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색을 쓸 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적으로 사람들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색 감각, 그러니까 맛, 색의 연상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나의 개인적인 의도와 물론 뭐 자기 것을 할 때는 뭐 상관없어요. 자기가 즐기고 혼자 자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면 얼마든지 뭐. 그러나 디자인은 작가가 아니고 내 작품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한 즉 다른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배려해야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가는. 그러니까 디자이너도 상당히 어때요? 논리적일 필요가 있어요. 이 디자이너들이 되게 감성적이고 뭐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니고 있어야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의 야수파라는 건 뭐냐면 유행이에요. 그 그림 화법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그려내는 사람들을 다 그냥 그 일대의 야수파다. 또 지들끼리 좋아 모아보면 또 그러잖아요. 에? 파라는 건 뭐야? 지들끼리 뭐 이해관계가 맞아서 모여 만든 거 아니야? 여러분은 이제 저의 무슨 파야? 조용우파, 영우파. 선생님의 어떤 디자인 이 사상과 관이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변화의 촉진제가 되고 또 저의 어떤 사상이 저의 교육관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줘서 비슷한 우리의 생각을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우리가 역할을 하면 역사에서 조용우파라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조용우파의 특징이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그래? 조용우파에 있는 학생들은 다 머리가 크므로 그게 아니고요. 그 어떤 큰 특징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 특징에 맞는 맛, 즉 색상, 명도, 채도를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야수파 그러면 야수파의 어떤 작품이 연상되는 그게 아니라 야수파라는 작품은 왜 그래? 막 뭔가 강렬하고 야수와 같은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야수파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강렬함, 힘이 느껴지는 정열적인 그게 이제 뭐 그게 연상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색이에서? 주로 난색일 것이고, 명도는 약간 어때요? 중명도 이상. 중명도 정도.
그죠? 다 썼죠. 근데 여러분들 색상을 쓸 때 딱 뭐 배색을 하면 여러분 그냥 하나만 빨강에 고명도 고채도가 아닙니다. 음식도 다양한 색이 서로 혼합돼서 만들어지듯이 배색이라는 색을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쓰면 그게 하나의 음식이거든. 그게 하나가 뭐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채색을 놔고 여기다가 유채색을 놔도 되는 뭐 그런 배색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저, 보조, 강조를 통해서 그런 색들을 지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딱 정해줘서 그 색만 써 이런 개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야수파라는 그 야수파의 특징이 그런 특징에 맞도록 색상과 명도와 채도. 색상에서는 뭐 빨강만 썼나? 난색만 썼나? 그렇진 않아요. 난색도 쓰고 한색도 쓰고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강렬하다는 뜻이니까 채도는 상당히 높아야 되고요. 그죠? 명도 같은 경우는 뭐 고명도도 있고 중명도. 보통 중명도나 저명도의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밝은 회 정도 되는 중명도. 그러면 대충 그러한 색상과 명도와 채도. 그래서 보통은 명도는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채도는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색상은 RIGBP. 걔네들 중에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색종이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장 비슷한 어떤 색을 딱 정답이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 느낌, 야수파라는 그 느낌, 강렬한 그 느낌, 그 색을 배색한 거 안에서 야수파 작품이 연상될 수도 있어. 그러나 작품이 아니라 딱 보는 순간 야수파 같다라는 그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작품들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색상은 다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런데 명도나 채도가 좀 어때요? 좀 어둡고 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재료의 문제지. 지금의 우리가 쓰는 물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채도도 높고 밝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좀 어둡고 지금보다 어둡고 좀 탁했지. 게다가 걔네들을 혼색해서 쓰잖아. 혼색해서 쓰면 어떻게 된다 배웠습니까? 어두워지고 탁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을 만들 때 작가들이 뭔가 슬프고 힘든 자기의 어떤 상황이나 뭐 환경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어떤 뭐 낭만주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운 것들을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그게. 계속 탁해지고 어둡고 표현을 하지만 자기의 작품의 어떤 그 색에 그런 밝기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짜증나잖아. 그래서 나온 게 뭐야? 그러면 바로 인상주의예요. 인상주의. 인상주의가 뭐냐? 잘 이제 해보니까 왜 이렇게 탁해지지라고 생각해보니까 색의 속성들이 서로 혼색되면서 어두워지고 탁해지는 걸 안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그럼 혼색하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점을 찍자. 병치하자. 그래서 찍어서 해보니까 어때요? 좀 밝은 느낌의 기존에서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밝기가 표현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법, 그 그림 기법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인상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파가 연상되도록 배색하시오 그러면 인상파의 누구는 어쩌고 이게 아니고 그 인상파의 밝고 그쵸? 밝은 느낌. 그럼 뭐야? 고명도에 채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화사하고 밝고 하니까 채도는 다 쓸 수 있겠죠.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다 쓸 수 있어요. 대신에 명도의 개념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색상도 다 썼죠. 그죠? 예. 그래서 색상과 명도와 채도를 가지고 맛을 만들어내는 거야, 맛을. 그래서 어떤 상황에선 색상이 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그 색상이 주요한 맛을 만들 수도 있고, 상황에선 명도 위주가 될 수 있고, 채도가 위주일 수 있죠. 그래서 명도는 보통 어떤 맛의 주가 돼요? 밝다, 어둡다, 무겁다, 가볍다. 이게 주 맛이에요. 명도는. 거기서 감정이나 이런 상황들이 파생이 되는 거야. 채도는 어떤 느낌이야? 강하다, 딱딱하다, 선명하다, 약하다, 부드럽다 이런 느낌. 그 색상은 뭐 다양한 연상, 맛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색상에서의 다양한 맛을 명도와 채도로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배색할 때 색상이 다 쓰일 수도 있어요. 빨주, 노초, 파남보가 다 쓸 수 있다니까. 근데 그것이 명도와 채도에서 약간 갈리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보면 우리 이제 교재를 보게 되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럼 여기 5개씩 제가 이제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정답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영상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거를 찍어서 이제 올려주시고, 그럼 올려주시면은 다른 사람들도 올린 작품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과 좀 비교해 보면, 자, 이것도 이제 학원에 와서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학생들이 작업해 온 거를 쫙 놔둬요. 그리고 같이 보면 그 색상, 명도, 채도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차이가 오차가 적어요. 그러니까 색상도 차이가 있지만 적고, 명도도 차이가 있지만 적어요. 그래서 쫙 놔두면 신기하게 비슷한 색상에 비슷한 색조에 비슷한 명도, 채도로 붙여놓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지 혼자 나간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석기 시대를, 보통은 이제 구석기 시대는 난색 쪽이 좀 가깝고, 물론 다 썼어요. 다 썼죠. 그렇지만 구석기 시대의 그러한 어떠한 느낌은 명도가 비교적 좀 낮고 채도도 좀 낮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배색이 좀 맞는데, 왜? 그 당시에 작품들의 어떤 느낌, 색의 느낌은 뭐 동굴 속에서의 생활 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둡고 탁해하다는 느낌인데, 혼자 막 고명도의 고채도 사용해가지고 붙인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틀렸느냐? 아니에요.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배색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구석기 시대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그러니까 어떤 특징, 뭐, 구석기 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구석기 시대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현대의 기점에서의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그 애니메이션은 코미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구석기 가족, 그래가지고, 그렇게 배색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진짜 이 구석기 시대가 연상되도록 배색하셔. 이게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문제죠. 구석기 시대에 자연이라든 게 오염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또 상당히 어때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도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하면 딱 대표할 만한 색상은 없어요. 색이 없다고. 그러나 아까처럼 혼자 이렇게 튀지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면 그것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 미술, 헬레니즘,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이런 것들이 그 시대의 내용들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시대의 미술사의, 디자인사의 큰 특징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헬레니즘이다, 뭐 로마네스크다, 고딕이다. 뭐 고딕 같은 경우는 약간 가장 대표가 뭐야? 뭐 그 당시에는 어떤 신앙과 종교라는 게 상당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신앙과 종교, 그 당시에 어떤 중세 시대의 어떤 느낌은 상당히 중후하고 거룩하고 뭔가 안정감이 있는, 무게감이 있는, 그죠? 그러한 거룩하고 무게감 드는 그러한 시대였다, 이거 특징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들도 상당히 거룩하고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럼 거룩하고 무게감이 느껴지는 색상, 명도, 채도가 뭐겠어요? 그럼 주로 색상의 느낌보다는 명도와 채도의 느낌이겠죠. 명도는 중명도, 채도도 중채도. 톤을 배색.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색종이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5개씩 붙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각각 시대의 어떤 가장 큰 특징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큰 특징을 이해하고 그 특징과 관련한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뭐 미술공예 운동, 사실주의. 자, 미술공예 운동은 전체적으로 좀 칙칙하고 어둡고 탁했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술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기술이 없어서. 그 사실주의, 과거엔 다 그랬어요. 약간 무겁고 좀 어둡고 칙칙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의도한 게 아니라 갖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뭐 어때요? 제품들이 좀 그랬죠. 그죠? 또 야수파, 뭐 아르누보, 데스틸, 바로크, 다다이즘. 자, 교재 선생님이 제공한 내용들 정도가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러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작품의 어떤 큰 특징만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밝은지, 어두운지,
네? 선명한지 탁한지 이러한 큰 느낌. 한번 예를 들어볼까? 아르누보. 자, 아르누보의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들? 색상은 다 썼어요? 네, 다 썼어요. 명도는 비교적 고명도. 채도는 비교적 중고채도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왜요? 아르누보라는 것은 새로운 예술이야, 그죠? 새로운 예술. 그래서 과거의 어떠한 그러한 그 예술과 디자인에서 좀 더 새로운,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밝고 또 밝은 느낌이었어요. 아셨습니까? 아르누보의 가장 큰 특징은 밝고 화사한 느낌이에요. 밝고 은은한 느낌. 밝고 은은한. 그러면 그거에 맞는 밝다, 은은하다. 아르누보의 큰 특징이잖아요. 그럼 밝고 은은한 그 두 가지의 맛, 그 밝고 은은함이 연상되는 색상, 명도, 채도를 여러분이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색종이를 찾아가지고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작업 빨리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각의 디자인 역사에 대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구글 같은 데다가 인상주의 딱 치시면 이미지 창 보면 쫙 나와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색상을 쓰고 어떤 명도 뭐 이렇게 작품을 애우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느낌으로 색상, 명도, 채도를 보는 거예요. 딱 보면은 아, 여기 다 빨간 오차 파란 거 다 썼구나. 근데 비교적 밝네. 아, 비교적 밝고 인상주의는 비교적 밝구나. 명도도 좀 명도는 좀 밝구나. 채도는 약간 좀 높은 편이구나. 그 색상, 명도, 채도라는 그 느낌을 이해해야 되지. 뭐 작품을 뭐 무슨 별이 빛나는 밤에가 연상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의 역사는 그 어떤 작품 하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디자인 역사의 큰 특징, 색상, 명도, 채도에서 느껴지는 맛, 야수파 그럼 뭐예요? 뭔가 강렬하고 뭐예요? 힘이 느껴지는 그러한 작품이잖아. 그러면 강렬하고 힘이 느껴지는 그 작품, 어떤 특정한 작품이 아닌 뭐 그 강렬하고 힘이 넘치는 것과 관련한 색상, 명도, 채도. 그리고 야수파라는 작품을 딱 한번 전체적으로 구글에서 딱 띄워 놓으시면 보시면 전체적인 느낌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 색상이 뭐 야수파는 빨간색만 썼어, 노란색만 썼어, 주황색 그게 아니고 다 썼어요. 다 썼다고. 근데 야수파는 주로 난색 계열을 위주로, 왜? 난색이 좀 더 힘이 느껴지고 열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난색 계열에, 난색 계열은 빨강, 주황, 자주, 노랑 뭐 이런 거지. 주로 빨강이겠죠. 그 빨강이면 다 빨강인가? 아니지. 노랑 빨강, 보라 빨강도 있잖아. 아, 배색을 좀 오해하지 마세요. 어떠한 딱 정해진 그 색이야가 아니라니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이해시키 힘들어서. 그리고 명도, 채도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그 각각 디자인사에서 가장 큰 특징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각 각 디자인사에 이 정도는 그래도 하면 좋죠. 각 디자인사의 가장 큰 특징과,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작가들 한 사람 정도는 암기해 두셔야죠. 그래서 필기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뭐 헨리 반델베데, 뭐 빅토르 오르타, 윌리엄 모리스, 헤르만 무테지우스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을 애웠잖아요. 그래서 필기 공부가,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작품마다 뭐 한 명 정도의 작가, 대표적인 작가와 작품 정도 하나씩은 좀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지만 그런 작품을 가지고 연상하거나 자연, 그러면 그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일부들을 가지고 연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자연, 조선생에서의 어떤 이미지, 그다음 디자인사라는 그 자체에서 느껴진 전체 큰 이미지, 조형우가 코가 크고 머리가 크고 이거 아니고 디자인사의 그 느낌, 인상파는 밝고 좀 더 화사하고 좀 희망적인 그런 느낌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러면 그와 관련한 색상은 뭐다? 명도는 뭐다? 채도는 뭐다? 조선생의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아, 조선생이 열정적이다. 그 열정적인 느낌 뭐야? 난색 계열에, 그죠? 난색 계열에, 고명도에, 고채도, 그죠? 그런 식이 주가 되는 배색, 그죠?
아, 조 선생님은 상당히 신뢰감이 느껴져요. 그럼 뭐야? 파란색에. 파란색 그러면 딱 그 파란색 아닙니다. 예? 빨간색 그러면 딱 그 빨간색이 아니고요. 일단은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빨강인데도 노랑 빨강 할까 보라 빨강 할까. 그러니까 1알부터 5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 1알과 3알의 맛이 달라요. 음식이랑 똑같아. 음식처럼 그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는 1알 쓸지 4알 쓸지 6알 쓸지 10알 쓸지 욕같네 10알 쓸지를 빨강이지만 그 색상에서도 그 어떤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를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한 뭐 작품을 막 이름을 막 그거 아니라니까. 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디자인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디자인사 우리 이제 이후에 오늘까지가 이제 배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실제 글자를 쓰고 또 이제 실제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까지 이제 교재에 나오죠, 그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색종이를 붙이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 연습을 하면서 어떤 학습 효과를 얻어내는 건데 뭐냐 그러면 각각 디자인사의 큰 특징만 이해해라. 어떻게 인상주의 밝다. 그럼 밝은 거와 관련해서 색상 명도 채도를 선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야수파 강하다. 야수처럼 정열적이다. 그럼 강렬하고 정렬한 거. 그리고 각각 디자인사의 작가 하나 정도 그리고 작품도 하나 정도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리고 구글 같은 데서 이미지에다가 야수파 치면 작품이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란 말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장 주로 사용했던 색상이 있을 것이고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의 느낌,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의 느낌 봐서 가장 대표적인 그 느낌을 하나 이해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야수파를 대표해 아니 야수파 된다 막 뭐 구석기 시대가 연상되도록 배서 아니 구석기 시대 그 구석기 시대의 어떤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 선생님을 연상되도록 하면은 조 선생의 열정적인 부분 가지고 배색해도 되고 조 선생의 신뢰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저를 미워하면 저를 무서워할 수 있잖아. 그럼 조 선생의 무서움 가지고도 배색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조 선생 그러면 그거를 딱 하겠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컨셉과 그 컨셉에 맞는 색상 명도, 채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느끼는 건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암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디자인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 붙여가지고 또 선생님 정해진 곳에다 올려서 평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영상 강의 듣는 분들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합격도 해야 되잖아. 합격도 해야 돼. 근데 이게 참 뭐 정말 전 열심히 가르치는데 붙는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떨어지는 사람도 나와요. 선생님이. 그러면 도대체 그럼 내가 붙는 사람들한테는 뭐 더 뭐 특별하게 가르쳤나? 그건 또 아니거든요. 예, 똑같이 가르치는데 물론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가르침을 잘못 가르친 거죠.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떨어진 사람 나와. 근데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배색 훈련을 좀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합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가 조색은요 어떻게든 이렇게 시험 볼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배색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막 피 터지게 막 얘기하고 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만큼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도 해야 되잖아요. 그치? 이게 또 시험이라는 게 떨어지면 진짜 더러워요. 기분이 막. 다 떨어지면 또 괜찮은데 나만 떨어졌다 그러면 더 더러워요. 죽고 싶을 정도로 루저된 느낌도 들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성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배색에 필요한 지식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글을 쓰고 컬러 팔레트와 면적 비례표 또 배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인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인 이제 연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